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 10년 동안 어머니를 미워했던 아들이 마지막에 알게 된 진실. 민수는 10년 동안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어머니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신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버렸구나. 그래서 어머니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찾아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민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가 병원에 계십니다. 그 순간 민수는 몰랐습니다. 그 전화가 자신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마지막 기회가 될 줄은. 1장, 아버지가 떠난 뒤. 민수가 1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집에는 민수와 어머니 둘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민수를 키웠습니다.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힘들어도 아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민수야, 밥 먹어. 학교 늦겠다. 얼른 준비해. 민수는 그런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민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어머니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장,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병. 어머니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가슴이 조여왔고 밤이면 숨이 막혀 잠에서 깨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심장질환이 심해져 있었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무리해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병원비부터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민수가 걱정됐습니다. 3장, 엄마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당시 민수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민수는 분명 학교를 포기할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가도 돼. 내가 돈 벌면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의 꿈이 사라지는 것, 자신을 돌보느라 아들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는 것, 어머니는 그것만큼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미움받더라도 떠나자. 4장, 엄마가 일부러 나쁜 사람이 된 날. 어머니는 민수에게 자신이 병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차갑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야지.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머니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도 내 인생 살아.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잖아.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이 아이는 나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거야. 그 생각 하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5장. 민수에게 남은 것은 원망뿐이었다. 민수는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정말 나를 버린 거구나. 내가 엄마에게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이었나? 그때부터 민수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와도 바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엄마 필요 없어. 하지만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6장. 민수의 10년. 시간은 흘렀습니다. 민수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플 때면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끝내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모였습니다. 민수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밤이 되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7장. 어머니의 10년. 그렇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머니 역시 혼자였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혼자였습니다. 입원할 때도 혼자였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어머니는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왔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민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지?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내가 연락하면 이 아이가 또 나 때문에 힘들어질 거야. 그렇게 어머니는 10년을 버텼습니다. 8장. 혼자 맞은 병원의 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치료를 했고 어머니는 한참 뒤에야 안정을 찾았습니다. 옆 침대에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딸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고 남편이 물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민수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가슴에 품고 혼잣말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보고 싶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9장.
10년 만에 걸려온 전화. 그러던 어느 겨울날 민수에게 낯선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 맞으시죠? 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십니다. 민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았던 원망도 그 순간에는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에는 딱 하나만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민수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10장 병실에서 만난 엄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어머니는 자신이 기억하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손도 눈에 띄게 마르고 작아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민수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1장 드디어 밝혀진 진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할까봐 그랬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학교도 포기하고 엄마만 돌볼까봐. 그래서 엄마가 차라리 너한테 미움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10년. 그 시간 동안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혼자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12장 민수의 후회. 민수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을 떠올렸습니다. 받지 않았던 어머니의 전화, 읽지 않았던 문자, 자신이 했던 모진 말들. 나 이제 엄마 필요 없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 후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엄마가 나 버린 줄 알았어. 그래서 10년 동안 미워했어. 어머니는 아들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13장 엄마와 아들이 마지막 밤. 그날부터 민수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잠에서 깨면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잠들면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사랑해.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진작 말할 걸 그랬어. 괜찮아.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어머니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응, 엄마.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말해.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멈추지 마. 민수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이제 엄마 혼자 안 둘 거야. 어머니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리고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잘 사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14장 엄마가 떠난 순간. 얼마 뒤 어머니의 숨소리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 들리지?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애써 웃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자고 일어나. 우리 집에 가자. 내가 이제 엄마 잘 모실게.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병실 안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조금 더 크게 불렀습니다. 엄마 일어나봐. 그래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엄마, 나 왔잖아. 나 엄마한테 할 말 아직 많아. 그러니까 일어나. 그리고 결국 어머니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15장 민수의 오열. 엄마,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나 버린 줄 알고 10년이나 미워했어. 민수는 숨이 막힐 정도로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아팠어?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나한테 전화했으면 내가 달려갔을 텐데. 하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미워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나한테 뭐라고 해줘. 민수야, 밥 먹었냐고. 잔소리라도 해줘.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민수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 엄마 사랑해. 사랑한다고 한 번도 제대로 못 말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손등에 입을 맞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 손 놓아줄게. 그러니까 편히 쉬어. 엄마가 그렇게 걱정했던 나 잘 살게. 엄마가 없어도 잘 살아볼게. 잠시 말을 멈춘 민수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다음 생에도 내 엄마 해줘. 그 말을 끝으로 민수는 다시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병실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것은 민수의 흐느낌 뿐이었습니다. 16장 엄마가 남긴 마지막 편지. 장례를 마친 뒤 민수는 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가방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민수에게.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떠난 날부터 내가 엄마를 얼마나 미워할지 알고 있었어. 그래도 내가 엄마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는 건 엄마가 더 견딜 수 없었단다. 엄마를 원망해도 괜찮아. 하지만 내 인생까지 포기하지는 마.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어디에서든 보고 있을게. 사랑한다, 엄마가.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품고 있던 원망이 그날 모두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기 위해 스스로 미움받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한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서로를 너무 사랑했지만 그 마음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 10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안해라는 말을 미루고 사랑해라는 말을 아낍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전화해 보세요. 그리고 말해 주세요. 잘 지내? 고마워. 미안해. 그리고 꼭 한마디 더 해주세요. 사랑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민수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어린 시절 매일 듣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민수야, 밥 먹었어?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직 들을 수 있을 때, 아직 대답을 들을 수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하세요. 후회는 언제나 사랑보다 늦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